안녕하십니까. 열혈 강의 서블릿 JSP 웹 프로그래밍의 저자 김승현입니다. 자, 이번에는 파트 2의 서블릿 편에서 12번째 라운드로 서블릿의 라이프 사이클과 주요 클래스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번 라운드에서는 그 자바 기반의 웹 프로그래밍인 서블릿이라는 이 자바 웹 프로그램의 파일 실행 순서를 먼저 이해하는 것이 우선이고요. 두 번째로는 서블릿 파일의 라이프 사이클을 암기하는 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실행 순서라는 것 자체를 이해를 하시면 라이프 사이클은 인지를 하시게 될 텐데요. 이 라이프 사이클은 앞서서도 설명드렸다시피 이닛에서부터 시작해서 디스트로이까지 끝나는 전체의 주기를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서블릿의 상속 관계와 주요 클래스들을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여기에 이제 설명을 드리는 API 부분들은 여러분들께서 암기를 하셔도 좋고, 아니면 우리가 이클립스에 자동으로 제너레이션 되어서 나타나는 그러한 API들을 그냥 학습하신다라는 개념으로 접근하셔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선 서블릿 관련 클래스들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웬만한 것들은 암기를 해두시는 것도 좋겠죠. 자, 우선 서블릿이란 자바의 클래스 구조를 기반으로 웹페이지를 동적으로 생성한다 라는 것이 서블릿이고요. 이렇게 생성된 것이 웹상에서 실행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애플릿과 다르게 서버의 리소스를 활용하여 실행되는 서버 측 프로그램이다 라는 것까지 기억하시면 되겠네요. 자바 엔터프라이즈 에디션 사양의 일부분으로 쇼핑몰이나 온라인 뱅킹 등의 웹 시스템 구축에 사용되는 것이 서블릿입니다. 앞서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이 서블릿이라는 것이 요즘은 JSP로 대체되어서 대부분 JSP 쪽으로만 많이 학습을 하시게 되는데요. JSP도 어차피 서블릿이라는 파일로 변환이 되어서 실행이 되기 때문에 이 구조를 먼저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웹서버의 구동 영역에서 여러분들께서 지금 톰캣이라는 와스를 사용하고 계시잖아요. 이건 약간 톰캣에 이제 편중되어 있는 부분인데, 톰캣뿐만 아니라 다른 자바 컨테이너를 가지고 있는 와스들도 아래와 같은 이제 파일이나 구조를 일부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이해를 하고 계시면 다른 와스에 대한 이해도 조금 높아질 수가 있겠네요. 우선 톰캣 폴더에 보면 컴프라고 해서 컨피그레이션 할 수 있는 폴더가 하나 존재하고 있고요. 이 폴더 속에 server.xml이라는 XML 파일이 하나 있습니다. 이 파일의 용도는 웹서버 구동에 필요한 포트 등을 설정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파일인데요. 포트 이외에도 서버를 구동시키기에 필요한 여러가지 컨피그레이션이 이 안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server.xml은 여러분들께서 어떤 와스를 사용하시든 간에 이해를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두 번째로는 와스 자체에도 web.xml이 있습니다. 우리가 프로젝트들마다 web.xml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있는데요. 각 프로젝트별로 web.xml은 해당 프로젝트가 실행할 때의 환경 변수들을 다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한 프로젝트별 속성들은 프로젝트 안에서의 web.xml에 담겨 있고, 와스 자체에 담겨 있는 것은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인식하는 그러한 파일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는 웹서버가 구동할 때 server.xml을 읽고 web.xml을 읽어서 요 순서대로 인식해서 이제 구동을 한다, 이러한 것을 지금 설명드리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으로는 이제 커먼 폴더에 보면 lib 폴더가 있어서 이거 역시도 각 프로젝트별로 라이브러리 폴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와스에 있는 라이브러리 폴더는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라이브러리를 넣어두기 위해서 요 폴더를 만들어 둔 거고, 필요하다면 이제 요 폴더를 여러분들께서 클래스 패스를 걸어 두시게 되면 나중에 일반 자바 어플리케이션하고 공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겠죠. 그래서 자바 홈에 있는 lib 폴더나 자바 홈의 jr의 lib의 ext 폴더 내에 있는 자르 파일들도 이제 자동으로 인식이 되는데, 이러한 파일들과 더불어 여기 와스 자체에 있는 lib 폴더에도 여러분들이 필요로 하는 공통 라이브러리는 넣어 두셔야 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이제 각 프로젝트별 웹inf에 있는 web.xml 파일이 인식이 되는데요. 이게 프로젝트별로 적용되는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여러분들께서 작업에 넣게 됩니다.
그러면 얘가 이제 그 다음으로 인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제가 1, 2, 3, 4 뭐 이렇게 순서를 적어둔 이유가 그 인식되는 순서를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기 위한 거였고요. 쉽게 얘기하면 1, 2번은 전체 공통적인 거, 그 다음에 3, 4번은 이제 각 프로젝트별로 인식되는 폴더들, 뭐 파일들, 뭐 이러한 거를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웹.xml은 프로젝트별로 적용되는 환경이고요. 다음에 각 프로젝트별로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라이브러리가 있다 그랬죠. 이거는 해당 프로젝트에 필요한 라이브러리만 이제 넣어두고 관리를 하는 영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러분들께서 프로젝트별로 이제 실행될 수 있는 서블릿 파일이나 자바 파일들을 넣어두는 위치가 될 거고요. 이 클래시스에 바로 넣는 것이 아니라 이클립스 같은 경우에는 src 폴더에 넣어두고 빌드를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빌드라는 폴더에 생기게 되고 그 빌드에 그 생성된 클래스들이 이제 그 와르로 압축을 하면서 웹inf의 클래시스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설정에 따라서 init 메소드도 이제 이 프로젝트가 웹서버가 구동될 때 이때 실행이 되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들께서 각 프로젝트별 웹.xml에 서블릿에 대한 로드온 스타트업이라는 태그를 정의해서 사용하실 수 있는데요. 요거는 뒤쪽 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웹서버가 종료되게 되면요, 프로젝트별로 구성되어 있는 클래시스 폴더에 있는 그 프로젝트별로 적용되는 서블릿 파일을 인식하고 디스트로이 메소드를 실행하여 메모리를 먼저 해제합니다. 그런 다음에 프로젝트별로 환경 설정에 사용된 메모리를 해제하고, 그리고 모든 프로젝트의 공통적인 환경을 설정하기 위해 사용된 메모리를 해제하고, 마지막으로 웹서버를 구동하면서 열어둔 포트를 종료하는 이러한 1, 2, 3, 4 순서에 의해서 웹서버가 종료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앞에 있는 1, 2, 3, 4와 뒤에 있는 1, 2, 3, 4는 실행할 때 어떤 것 순서대로 인식을 해서 실행이 되는가, 그 뒤에 있는 1, 2, 3, 4는 종료가 되면서 어떤 것들이 실행되고 종료되는가, 뭐 이제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 설명을 드린 거고요. 이 부분들을 인식하고 계셔야지 여러분들께서 작업을 하실 때도 내가 지금 하려는 작업을 어느 위치에서 해야 되겠다 라는 것을 좀 더 빠르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 라이프 사이클을 보시면요, 여기 옆에 주의사항이 있죠. 메소드의 대소문자는 반드시 구분해야 됩니다. 이거 구분하지 않으면 이제 실제 서블릿이 실행이 되더라도 그 메소드를 찾지 못한다라는 오류가 발생할 수도 있거든요. 뭐 이 부분은 그 요즘 같은 경우에 그 오버라이드 된 메소드를 자동으로 이제 생성시켜주는 그러한 이제 옵션을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생성을 시키지만, 예전에는 이거 일일이 다 코딩으로 다 입력을 했던 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소문자에 대한 오류들이 많았었고요. 그리고 뭐 자동으로 생겼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수정하다가 대소문자를 잘못 쓰시게 되면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대소문자 잘 기억하시고요. 라이프 사이클은 앞서서 보신 바와 같이 똑같습니다. public void init 이라거나 혹은 public void init하고 매개 변수로 서블릿 config 매개 변수를 가지는 경우, 이 두 가지가 먼저 이제 초기화가 되면서 실행이 됩니다. 이게 초기화되는 시점은 최초로 이 웹페이지에 접속하는 사용자에 의해서 실행될 수도 있고요. 여기에 보시면 제가 웹.xml의 로드온 스타트업이라고 서블릿을 정의할 수 있다 그랬죠. 이 로드온 스타트업 태그에 의해 갖고 웹.xml이 실행되면서 최초 접속하는 클라이언트에 웹.xml이 실행되면서 이 init이 이제 실행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init이라는 메소드 자체에 대한 실행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일단 한 번만 실행되면, 서버가 실행되었을 때 한 번만 실행되면 이제 그걸로 서버가 종료될 때까지는 두 번 다시 실행되지 않는다, 뭐 거기까지만 기억을 하시고요. 이게 실행되는 시점은 최초 접속이거나 혹은 웹.xml 파일에 설정된 대로 실행이 된다, 이 정도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분들은 init이라는 메소드에 system.out이라는 로그 파일을 하나 찍어 놓고 이게 한 번밖에 실행 안 되고 계속 페이지에 접속했는데도 두 번 다시 실행이 안 된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게 정상인 겁니다. 두 번째로 이제 init이라는 것이 실행되어 있는 그 페이지에 대해서는 그 다음부터 접속하는 모든 사용자들은 서비스 메소드만 실행하게 되는데요. 서비스 메소드는 public void service라고 되어 있고 전부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매개 변수로는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는 request 하고요. 두 번째, 사용자한테 어떠한 결과값을 보내줘야 되는 response라는 두 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있고요. 이 두 가지 매개 변수를 가지고 실행하는 서비스 메소드는 인풋 아웃풋에 관련된 익셉션과 서블릿 자체에 대한 익셉션, 이 두 가지를 스로우스 해주셔야 됩니다. 뭐 이거는 구조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실 때 무조건 암기를 하셔서 쓰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클라이언트의 요청에 의해 실행되는 메소드로 콘솔 프로그램의 메인 메소드와 같은 역할을 한다 라고 인식을 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2번에 대한 여러분들이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될 게 이 2번에 있는 서비스 메소드고요. 마지막으로 public void destroy라는 메소드가 있는데, 이 메소드에서는 보통 뭐 메모리를 해제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할당한 어떤 객체의 값을 뭐 삭제하거나 뭐 이러한 용도로 많이 쓸 겁니다. 그런데 얘를 사용할 때 웹 서버가 종료될 때 실행되어 얘는 언제 실행이 되냐면 여러분들 웹 서버가 종료될 때 실행되어서 메모리를 해제합니다. 그래서 웹 서버 자체가 종료될 때 이외에 여러분들이 디스토이를 강제로 이제 수행할 수 있는 방법 이러한 것들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요. 이것도 뭐 약간 편법을 써서 이제 구동 방식을 살짝 바꾸게 되면 디스트로이도 호출을 할 수가 있는데요. 이제 그러한 방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일단은 디스트로이에는 메모리 해제용으로 담아두시면 될 겁니다. 우리가 그 로컬 어플리케이션 만들 때 파이널라이즈하고 비슷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고요. 그래서 보통 우리 웹사이트에 방문자 수 체킹할 때 파일로부터 방문자 수를 가지고 와서 일씩 쫙 증가시키다가 마지막 서버 내릴 때는 그 방문자 수를 기억해야 되니까 이제 닫아야 될 거잖아요. 그때 init이라는 메소드에서 파일로부터 사용자의 현재까지의 카운팅을 가지고 오고, 서비스에서는 계속 접속할 때마다 카운팅을 증가를 시켰다가 디스트로이 때 다시 그때까지 증가된 그 값을 파일로 저장하는 이러한 형태로 이제 세팅을 해서 사용한다라는 그런 예시로 설명을 드릴 수도 있겠네요. 다음으로 web.xml 설정 파일을 한번 살펴보시면요. web.xml 설정 파일은 처음에 web-app 라는 태그로 시작을 하고요. 그 내부에는 이 web.xml 파일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할 수 있는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습니다. 보통 프로젝트명 넣어서 어떤 프로젝트에 대한 설정 파일이다 라고 알려줄 거고요.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물론 이거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만 보자면, 두 번째로 들어갈 수 있는 것이 필터라는 것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필터에 대해서는 뒤에 가서 이제 학습을 하시게 될 텐데요. 어떤 페이지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 혹은 어떤 페이지가 실행된 직후에 여러분들께서 그 중간중간 사이사이에 끼워서 실행해야 될 클래스가 있다라면 그러한 것들을 필터로 설정을 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필터를 설정할 때는 이제 그 필터라는 태그와 필터 매핑이라는 태그가 있는데, 필터에서는 내가 어떤 것들 사이사이에 실행할 필터들을 선언하는 부분이고요. 그 필터 네임, 필터 클래스, 초기화 이 필터 실행할 때 매개 변수 전달할 거 있으면 초기화 매개 변수, 이러한 것들로 해서 필터를 생성할 수 있고요. 이 필터가 어느 거 앞에서 혹은 어느 거 뒤에서 실행을 해야 될까, 어느 거 사이에서 실행을 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을 필터 매핑에서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우리 서블릿에서 등록하는 것처럼 URL 패턴이라는 걸 잡아줄 수 있고요. 필터 클래스가 실행될 위치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모든 것 .do라고 해놓으시면 .do가 실행될 때 이 필터부터 먼저 실행하고 해당 서블릿 클래스로 넘어가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혹은 최초에 실행할 때 이 필터 한 번만 실행하고 싶다라고 하면 main.jsp 이렇게 설정을 해두시게 되면 main.jsp가 실행되기 바로 직전에 이 필터가 실행되어서 어떠한 내용을 수행하고 main.jsp로 넘어간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그 필터 선언이 다 끝났으면 두 번째로는 서블릿 선언이 들어가는데요. 요거는 앞서서도 한번 보셨을 겁니다. 서블릿이라고 해서 여러분들이 만드신 서블릿을 이제 이 프로젝트가 인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서블릿 네임하고 클래스를 통해서 이제 서블릿을 이렇게 등록을 시킬 수가 있고요. 서블릿 네임, 서블릿 클래스. 그리고 이 서블릿 실행할 때 초기화 매개 변수로 init 파람이라고 줄 수가 있습니다. 초기화 매개 변수는 여러분들이 그 애플릿 사용할 때도 초기화 매개 변수 한번 전달해 보셨죠? 그 자바 기초 시간에. 그래서 그거하고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매개 변수 값 전달시켜서 실행하고자 할 때는 이렇게 매개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그 init 메소드가 최초 접속자에 의해서 실행될 때도 있지만 이런 web.xml을 통해서도 실행될 수 있다 그랬죠. 그럴 때는 load on startup이라고 하는 요 태그를 사용하시고요. 요거는 여기에 이제 실행 순서를 여기서 정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web.xml에 서블릿 여러 개 등록하잖아요. 하나만 등록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개를 등록할 수 있는데 그러한 서블릿 사이에서도 순서가 필요할 겁니다. 그래서 이 서블릿 실행하고 그 다음에 무슨 서블릿 실행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실행을 시키고자 한다라면 이제 그때 실행 순서 값
영값은 이제 서버 임의로 실행할 때 영값을 주는 거고요. 그래서 1번부터 시작해서 1, 2, 3, 4, 5, 6, 7, 8 뭐 이런 식으로 실행 순서 값을 할당해 주어서 실행을 시킬 수가 있다. 그때 사용하는 태그가 load on startup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블릿을 등록할 수 있고 이 서블릿이 언제 실행할 건지에 대해서 이제 매핑을 또 잡아줘야 되겠죠. 그래서 서블릿 요 네임은 이제 위에 있는 네임이 되는 거고, 패턴은 뭐 할 때 어떤 호출이 들어왔을 때 이 서블릿을 실행해라 라는 식으로 여기 닉네임 적어주시면 그 URL에 적히는 어떠한 이름을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main.jsp가 실행할 때 main.jsp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얘를 실행해라, 혹은 main.do라고 요청이 들어오면 얘를 실행해라, 혹은 ksh라고 이제 요청이 들어오면 요 서블릿 실행해라. 그래서 여기에 들어오는 글자에 따라서 이 서블릿을 실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잡아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등록을 하실 때 순서는 필터 여러 개의 필터 등록하고, 그 다음에 필터 매핑 이제 등록하시고, 그 다음 서블릿, 그 다음 서블릿 매핑 이러한 식으로 요 순서도 잘 기억해 두셨다가 그 순서대로 등록을 하셔서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일부 와스의 경우에는 이 순서가 잘 안 지켜지더라도 인식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의 와스들은 이 순서가 안 지켜지면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순서, 필터들을 먼저 쫙 등록하고, 필터 매핑들 쫙 등록하고, 서블릿 등록하고, 서블릿 매핑들 등록하고 하시면 될 겁니다. XML이라는 것 자체가 태그의 순서가 중요한 거죠. 자, 다음으로는 웰컴 파일 리스트라고 해서 여러분들께서 그 프로젝트 명까지, 예를 들면 라운드 언더바 12번까지 딱 치고 엔터키를 쳤을 때 기본적으로 어디로 연결할 거냐? main.jsp로 연결할 거냐? main.html로 연결할 거냐? index.html로 연결할 거냐? 이런 가장 기본이 되는 파일을 여기에 등록해 둘 수가 있는데요. 리스트란 이름이 나온 이유는 여러 개를 적을 수 있습니다. 웰컴 파일을 index.jsp 두 번째, index.html 세 번째, main.jsp 네 번째, main.jsp html 이러한 식으로 네 개를 등록해 두면 제일 위에 등록된 것부터 파일을 찾습니다. 여러분들이 웹브라우저 주소창에 라운드 언더바 12까지 치고 엔터키를 딱 쳤을 때 여기에 웰컴 파일 리스트에 적혀있는 제일 위에 거부터 먼저 찾아봐요. 이 파일 없으면 두 번째 거, 이 파일 없으면 세 번째 거, 네 번째 거. 그래서 네 번째 거까지 다 찾다가 없으면 그때서야 404 나파운드 오류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뭐 물론 여러분들께서 라운드 언더바 12 슬러시 aaa.jsp라고 해서 파일명을 명시를 딱 해서 딱 넣게 되면 해당 그 파일이 실행되는 거고요. 뒤에 파일명 없이 그냥 프로젝트 명까지만, 여기에 이제 얘기했던 프로젝트 명까지만 치고 엔터키를 쳤을 때 어떤 것과 기본적으로 연결할 거냐라는 것을 요 태그에서 정의한다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웹.xml에 대한 구조를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 이제 되고요. 지금 현재 제가 여기에 노출시킨 요 태그들만 우선적으로 알고 계시더라도 그 서블릿 학습하시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으실 겁니다.